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멘탈 전도사 우리 천만전자가 2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법무부에서 가석방 확대 공고가 나왔어요. 법무부에서 가석방 확대 공고에 이재용 광복절에 가석방이 솔솔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들려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의 교정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교정개혁위원회. 이곳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가석방을 확대하라고 9일 공고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나온 공고라서 주목이 됩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는 이날 가석방 확대를 위해서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요. 의무적 심사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래서 개혁위는 또 국민법 감정 등 다양한 제한 사유로 가석방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는 가석방 형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무부가 추진해온 정책과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어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가석방 결정권자는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칼자루 짚고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딱 보니까 가석방 결정권자라서 법무부 장관이 칼자루 쥐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은 빠지겠다는 거죠. 자기는 싹 빠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 네가 해라. 이제 결국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에 이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가석방으로 풀 수 있다. 법무부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광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에 이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 일축했습니다. 4월에는. 하지만 5월에 형기의 65%를 마칠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예규상 기준을 60% 낮춘 방안을 결제했다. 60%로. 원래는 65%인데 이걸 60%까지 인전 낮추는 방안을 결제를 했대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바뀐 기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 거야. 기대감은 이제 올라갔다. 기대감은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박 장관은 지난 7일에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웃기죠? 4월에는 검토한 적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이제 이상하게 기준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 선회를 했어요. 일단은 그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다음 달 말쯤이 한 형기의 60%로 돼요. 다음 달 말이면 7월 말이면 60%. 그래서 법무부는 60%로 완화된 예규는 실무상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는 8월 달에 광복절 가석방에서 이 부회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석방은 1차적으로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장이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요. 그래서 선정하고 나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형기나 죄질 등을 따져가지고 적격 심사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5년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아요. 취업 제한. 그래서 취업 제한의 그 예외를 적용받으려면은 또 별도의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박범계 장관 바쁘겠네요. 보니까. 법무부 장관 승인도 필요하고, 다만 무보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제가 보니 이분은 월급 안 받아도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무보수로 현재 재직 중이죠.
취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시각도 있고, 예전에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도 이런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바 있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최태원도 이렇게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는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 특별 사면보다는 뭐 가석방이 유력한 방안으로 이제 제시하니까 법무부가 이제 화답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같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가석방을 풀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 송 대표가 그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8일날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은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면은 이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을 또 표명을 했고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다, 뭐 그렇게 언급한 바 있고, 일단은 뭐 박범계 법무장관도 뭐 여러 가지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박 장관은 그래요. 정부 과천청사 그 출근길에도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여튼간 또 송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하여튼 4월 뭐 자기는 진짜 검토한 적 없다는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니까 좀 웃기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부회장 사면론이 이제 가석방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는 그런 분석은 거의 뭐 확고히 되는 것 같고요. 일부 대선 주자들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자, 그런 의견이 이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상 그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되니까 대통령은 이제 좀 부담을 덜 수 있겠고, 하여튼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되겠죠. 해결이 안 되면은 삼성전자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M&A도 해야 하고 TSMC 관련된 그런 큰 일들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투자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석방보다는 그냥 사면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석방 왠지 좀 그렇습니다. 어감이 왠지 좀 어감이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풀려나는 게 중요하니까 뭐 특별 3이든지 가석방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통해서 나오겠는데, 현재는 가석방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